봅시다. 이미 다 했잖아. 뭐를 안 한 거지? 뭐야? 아직도 안 했어요? 빨리 그려봐요. 손이 엄청 느려. 첫 번째는 기본이라고. 자, 봅시다. 보시오. 보시오. 자, 보자. 조용. 아유, 이 사람들 또 오기만 하면 또 그냥 떠들고 말이야. 보죠. 봅시다. 자, 저번 시간까지 뭐 얘기했었냐면 바로 레디얼 파트, 앵귤러 파트 했었죠. 그 파동함수에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걔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뭐 얘기했었던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이런 녀석들이 이제 속성을 좀 알아보도록 해. 오, 깜짝아. 어려. 혜정 왔어요? 자, 혜정 이거 저번 시간 이거 받았나? 네? 받았나? 저번 시간에? 네, 받았어요. 그래? 있어요? 됐어. 자, 보자. 왜요? 지영이가 자기 앞에 앉았을 때 앞에 앉았으면요? 왜 혜정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혜정이 좋아하는구나. 그래. 알겠습니다. 완전 직진남인데? 그래? 알겠어. 자, 어쨌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번 시간에 있었던 앵귤러 파트, 레디얼 파트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해보게 될 거예요. 자, 이때 여기서 우선 첫 번째 S오비탈. 자, S오비탈이라고 하는 건 각운동량 양자수 0인 상태를 뜻하는데, 그럼 자연스럽게도 자기 양자수가 뭐일 수밖에 없어요? 0일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자기 양자수가 0이다 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렇게 자기 양자수가 0이 되는 값의 S오비탈은 한 가지가 나타난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양자수가 0인 것은 각운동량 양자수가 1, 각운동량 양자수가 0인데 그런 성격을 갖는 파동함수가 ML이 0이라는 이름으로 한 가지가 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때 이 S오비탈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첫 번째가 1. 바로 핵으로부터 전자까지 R이 뭐죠? 극자표상에서 R이 뭐죠? 거리였죠, 거리가 같으면 어떻게 된다? 함수 값이 그냥 같습니다. 이게 S오비탈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핵에서부터 거리가 같으면 아예 함수 값이 그냥 같아 버립니다. 그게 S오비탈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S오비탈은 두 번째 또 뭐가 있느냐? 시타, 파이 요거에 무관합니다. 시타와 파이에 무관합니다. 잠깐만. 쏘리. 한 줄만 더 씁시다. 그래서 이때 이런 특징을 게라데라고 합니다. 자, 게라데라고 읽는데 묘하게도 영어는 아니고 뭐냐면은 영어는 아니고 독일어입니다. 독일어입니다.
왜냐면 초창기 양자역학의 천재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독일. 독일 사람이죠. 그리고 독일계가 그러더니 미국으로 이제 뭐냐면 많이 이민을 가가지고 그 바로 이제 미국의 그 유명한 그 프로젝트 맨하탄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죠. 그래서 올해 여름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무슨 영화가 나오죠? 바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오펜하이머가 누굽니까? 그 대빵? 네, 맨하탄 프로젝트의 선임 연구원. 네, 그렇죠? 선임 연구원. 그래서 그 오펜하이머에 대한 그 전기 영화가 이번 여름에 개봉을 합니다. 누구 감독이요? 놀란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이. 뭐 만들었어요? 인터스텔라요. 인터스텔라. 그리고 뭐 최근작으로는 그거 있잖아. 엔트로피 영화 있잖아. 테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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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해하기 엄청 어렵다. 네, 테넷. 테넷 볼만해요. 재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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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만 한거 없어요? 다크나이트 3부작. 예. 그 배트맨. 배트맨이 배트맨. 세 개? 배트맨 완전 재밌죠. 아니 혜정아, 네? 왜 새끼손가락만 파란색이에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응. 좀 부끄러운. 뭐가 부끄러워? 새끼 손가락 어떻게 그런 걸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물어보면 할머니가 발라준. 할머니라고요? 할머니가 발라주셨다고요? 할머니가 완전 스윗하시네. 혜정아 하면서 막 이렇게 할머니가 발라줄게. 무슨 이렇게 발라준 거야? 그냥 제가 눈독을 들였어요. 아 진짜로요? 이블레이드 알겠습니다. 네. 좋다. 자, 그래서 방금 핵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으면 함수값이 완전히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렇게 독일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게라데. 그래서 S오비탈의 중요한 특징은 요 게라데 기억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이 녀석은 아까 썼다 지운 거 시타 파이에 무관합니다. 시타 파이 각각 뭐였죠? 위도 강도. 네, 극좌표에서 시타는 위도였고요. 그 다음에 파이는 경도였죠. 그러니까 거리만 같으면 아예 함수값이 같으니까 전체 파동함수 구성에 시타하고 파이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그 육안으로 그릴 때 그래프로 그릴 때 편의상 구형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리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구형으로 많이 그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려놓은 게 바로 여기에 1S, 2S, 3S 저런 식의 표현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1S, 2S, 3S 그럼 여기에 앞에 붙어있는 1, 2, 3이라고 하는 얘네들은 다 이제 누구냐면 바로 주양자수가 되겠죠. 그래서 주양자수가 1일 때 S오비탈, 2일 때, 3일 때 S오비탈을 저렇게 그려보았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짜잔 점이라고 표현된 거 여기가 이제 핵의 위치라고 해보죠. 여기가 핵의 위치라고 해보죠. 그래서 그 핵에서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거리가 같으면 함수값이 같다고 했죠. 그럼 핵에서 거리에 따른 그 함수값을 이렇게 쭉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나타나는 거 거리가 멀어질수록 함수값이 점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을 우선 누구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여기 R이라는 표현이 있죠. R이 뭐예요? R. R이 뭐였어요? 그렇죠. 진혁 좋아요. 저번 시간에 했던 레디얼 파트였죠. 자, 레디얼 파트에 지금 아래 첨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1은 뭘 뜻하는 말이에요? 1. 1은 가군동량 양자수를 뜻하는 거고요. 네네네. 요 1이 주양자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0이 뭐겠어요? 이게 가군동량 양자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주양자수 1, 가군동량 양자수 0을 그래서 R1 제로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때 여기서
1s 오비탈의 레디얼 파트는 보시다시피 항상 플러스 함수값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점에 있건 원점에서 멀어지건 그 함수값은 항상 양의 함수값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함수값을 여기서 편의상 이렇게 붉은색 빗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붉은색 빗금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알겠죠? 이때 여기에서 그 레디얼 파트의 제곱에 다시 한번 거리 변수 제곱을 곱한 게 있습니다. 이거 이름이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었죠? 오, 그렇죠. 땡. 네. 제 이름이 뭐였죠? 그 스몰 P였는데. 그게 뭐였냐고요? 필기 있잖아. 저번 시간에 필기 있잖아. 교재에도 있고. PDP. PDP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어? PDP가 뭐냐 포인트가 The most probable. 제가 제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 웃어서 미안해요. 저번 시간에 필기했었잖아요. 어, RDF. 그렇지. 바로 봐. 얘 이름은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이었죠?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이 뭐였었냐면 방사상 분포 함수였다고요. 방사상 분포 함수. 알겠죠? 그러면 저 방사상 분포 함수를 수능에서는 뭐라고 번역할까요? 방사상 분포 함수가 이게 수능에 나옵니다. 수능에 나옵니다. 왜요? 예, 몰라요. 수능에 나와요, 저거. 확률 밀도 함수. 저거를 수능에서 뭐라고 합니까? 정답. 바로 수능에서는 전자 발견 확률으로 번역을 합니다. 인더 수능 원. 인더 수능. 정확하게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인데 저걸 이제 수능 교과 과정에서는 저렇게 제대로 안 가르치고 그냥 전자 발견 확률이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레디얼 파트에는 물리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 자체는 물리적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거와 관계된 논리를 뭐라고 했죠? 뭐? 본의 해석이라고 했죠. 그래서 본이라고 하는 막스 본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저 레디얼 파트나 앵귤러 파트 자체는 물리적 성격이 없습니다. 근데 저기에서 쟤를 저 누구야? 저기에서 어떻게 된다? 저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으로 바꾸면 그때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전자 발견 확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기억해. 오케이. 자, 이때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요 최외곽선 보이세요? 보이세요? 요 최외곽선. 이 최외곽선의 뜻은 뭐냐면 바로 뭐라고? 그렇죠. 뭐냐면 전자
발견 확률이 90%인 영역까지만 편의상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형으로 이렇게 외곽선을 그려 놓았죠. 근데 저 외곽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 하늘에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렇죠? 있어요. 하늘에 구름이 있다는 건 명확하지만, 있잖아요. 구름이 있다는 건 명확하지만 그 구름의 경계는 명확해요, 불명확해요? 불명확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연은 항상 뭔가가 있는 건 있는 건데, 그 경계는, 우리 자연의 경계는 명확해요, 불명확해요? 우리 자연의 경계는 그것이 불명확한 경우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예를 두면은 저 구름 같은 거, 혹은 무지개 같은 거, 혹은 물의 깊이 같은 거.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 깊은 물을 쭉 바라보면 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푸른 정도가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없죠. 이게 얕은 물은 좀 덜 파랗고요, 깊을수록 파란데, 이게 어디까지가 더 파랗다고 얘기해야 되고 어디까지가 덜 파랗다고 얘기해야 되고, 이런 경계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자연의 속성을 한자말로 뭐라고 해요? 거 가물가물현. 네, 그걸 현자라고 합니다. 현. 이게 한자가 있는데 내 기억이 안 나서 못 쓰고, 이게 뜻이 가물현입니다. 가물현. 하늘천 땅지 가물현 누루황, 이거 있죠. 마법천자문에 나오잖아요. 그게 블랙이 아니고요. 이게 잘못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블랙이 아니에요. 블랙이 아니고 어떤 뜻이냐면, 가물에서 가물이란 뜻이에요. 현자의 뜻이. 네, 블랙이 아니고요. 블랙이 아니고 가물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 가물을 말을 쓰다 보니 거물이라고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거물이라는 건 거물이라는 말을 가물이라는 말로 대신해 쓰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말을 쓰다 보니까 거물 비슷하잖아요. 근데 저기서 거물은 블랙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블랙이 아니고 가물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난 지구집주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늘천 따지에서 이게 뭐냐면, 하늘과 땅은 가물가물하다라는 뜻이에요. 가물가물하다. 우리 자연은 가물가물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황자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건 내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이게 원래 그 동양인이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천자문이라고 하는 게 언제 나온 문헌이에요? 천자문이라는 게 한 1000년 전에 나온 문헌이고, 저 천자문이라고 하는 내용도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냐면 노자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노자라는 사람의 문헌은 3000년 전 문헌이기 때문에 3000년 전 문헌, 예수님 태어나기 전의 문헌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양인은 3000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20세기가 돼서야 우리 자연이 가물하다라는 생각을 20세기가 돼서야 겨우 서양 사람들은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 S오비탈은 원래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없어요?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모두 다 경계가 없어요. 보세요. 함수값의 분포를 보면 핵에서 무한히 멀어져도 계속 함수값이 남아있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명확한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릴 수 없어요? 명확한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유럽 사람들은, 서구 사람들은 20세기가 돼서야 안 거고요.
동양인은 동양인의 선지 철학자들은 3000년 전에 미리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양자역학을 막 공부하고 고전역학을 막 공부하면 동양 철학이랑 되게 맞닿아 있어요. 되게 비슷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많아요. 알겠죠? 그렇죠? 여하튼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에스오비탈이 있는데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어 라고 교재에 써놓으면 화학과나 물리학과 학생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다들 집단 드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교수들이 잡을 잃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교수들이 어떻게? 합의를 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알았어, 대강 그려볼게.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그리자? 90%까지만 그리자. 해서 나온 게 이 모양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수능 같은 데서는 전자발견 확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요 경계까지의 이 면적, 이게 뭐라고요? 이게 0.9다. 이게 0.9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잘려서 표현하지 않은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요 부분은 면적을 다 더했을 때 0.2다. 무슨 말 나겠죠? 그죠? 저런 의미의 그래프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이때 이게 뭡니까? 저기 뭐예요? 저기 뭡니까? 저기 뭐예요? 저기 뭐예요? 저기 뭡니까? 여기요. 저번 시간에 배운 개념으로 이게 뭡니까? 저번 시간에 배운 개념으로다가. 정답. 이게 바로 뭐냐면 the most probable point 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말씀했죠. the most probable point의 정의는 바로 레디얼 파트의 함수값이 최대인 조건. 그걸 the most probable point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네. 기억나죠? 그러니까 그 함수값이 최대인 조건이니까 바로 거리가 뭐일 때? 0일 때가 the most probable point라는 얘기예요. 여기요. 알겠죠? 여기에. 예. 손 알겠죠? 손이 곧 잘 것 같아요. 손 졸리죠, 지금? 손 힘내주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요 조건. 이건 뭐예요, 이건? 이건 뭐예요? 그것은 로버트 그렇지. 얘는 뭐냐면 the most probable radius. the most probable radius는 뭐예요? 바로 radial distribution 펑션의 최대값 조건이죠. 알겠죠? 알겠죠?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알아. 내가 여기서 또 됐지. 이게 됐지. 내가 뭐 말을 하나 썼어야 되는데. 1, 2, 3 했고 그치. 요거 하나 썼어야 돼. 자, 여기 말 지워도 되겠어요? 네. 말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다 썼죠? 썼죠?
이 SO비탈은 원점, 그러니까 핵이죠. 핵에서 넌 제로, 핵에서 다시 핵에서 이고 더 most probable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S오비탈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저거 기억해야 돼요. S오비탈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핵, 그러니까 원점이죠. 원점에서 레디얼 파티 함수값이 0이 아닙니다. 원점에서. 그러니까 0이 아니고 그리고 동시에 그 원점이 뭐가 된다? 더 모스트 프로바블 포인트가 됩니다. 더 모스트 프로바블 포인트가 된다는 건 지금 저기에 써놨고요. 알겠죠? 알겠어요? 근데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겁니다. L이 0이 아닌 경우는 놀랍게도 요 레디얼 파트 NL R 이퀄 0에선 항상 0입니다. L이 0이 아닌 경우는 무슨 오비탈 얘기하는 거예요? L이 0이 아닌 경우는 p 오비탈이나 d 오비탈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p나 d 오비탈에서는 레디얼 파트도 항상 원점에서 0이 됩니다. 그러니까 s 오비탈만 원점에서 0이 아닌 레디얼 파트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저게 이유가 딱히 있는 건 아닌데 저거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외워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s 오비탈만 원점이 더 모스트 프로버블 포인트가 됩니다. 알겠죠? P나 D는 아닙니다. P나 D는 다른 위치가 더 모스트 프로버블 포인트가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알겠죠? 좋아. 좋아. 자, 여러분. 그 다음 얘기. 저기 누구냐? 주황이가 장원영과 사귈 확률 얼마나 될까요? 어? 주황아, 저 뭐냐면 장원영과 사귈 확률. 주한이나 안유진이가 더 좋대요. 뭐라고요? 주한이나 안유진이가 더 좋대요. 아 그래요? 약간 좀 튀는 스타일도 좋아요? 재밌고 튀는 스타일도 좋아요? 자 주황, 안유진, 장원영 하나 둘 셋. 안유진이요? 안유진? 안유진? 장문형인데. 그런가요? 좋죠. 좋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정의할 수 없어. 그래서 보니까는 왜 옛날에 그 팀에서 장원영이 제일 유명했잖아요. 원래 처음에는. 근데 안유진이 그 케이블 TV에 나피디라는 사람 그 여행 프로그램에서 거기서 엄청나게 유명해졌죠. 그래가지고는 그 팀에서 그 속해 있는 팀 이름이 뭐야? 걔들 아이브. 거기에서 장원영만 되게 여러 CF 많이 찍었는데 최근에 내가 TV에서 파파존스 CF를 봤거든요. 파파존스 CF를 보는데 놀라운 거는 아이브 전체가 나오는 광고였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그런데 그게 카메라 구성상 안유진이 메인이고요. 장원영이 서브로 나와.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어디든 피자예요. 파파존스 피자 몰라요? 빨간색 내용이. 파파존스. 다음 원영이도 아이즈원 하이츠. 그래서 그거 보고 내가 느낀 게, 야, 이 연예인 팔자는 어찌 될지 알 수가 없다.
하여튼 예, 하여튼 그랬었는데 여하튼 자 누구냐면은 누구냐면은 저기 누구냐 주황이가 안유진이랑 사귈 확률 몇 프로? 50%. 어? 50%요? 야 50%나 돼요? 그게 약하다. 진짜로요? 야. 만날 확률은 만날 확률. 그것도 50%.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자 예를 들어 그런 아이돌 스타와 주황이가 사귈 확률 만약에 100만 분의 1이라고 합시다.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돌과 사귈 확률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라는 명확한 숫자가 만약에 계산돼서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확률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을 놓고 우리는 그 명확한 숫자에다가 어떤 해석을 할까요? 기대를 걸겠죠. 그러면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네. 저봐. 야, 네가 안유진이랑 사귈 확률은 1000만 분의 1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말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만날 확률이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황이는 어느 쪽이에요? 만약에 주황이가 안유진과 사귀어서 결혼할 확률 1000만 분의 1 뭐라고요? 아무 생각이 없다고요? 지는 한 척. 자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안 맞는 거. 관점에 따라 다르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여기서는 물리적 해석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여기서만 물리적 해석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5 원자 핵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바로 봐. 인티그럴 0에서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에 r제곱 dr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여기 난데없이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이건 왜 나왔을까요? 그게 반경이 누구의? 핵 크기가 대략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예요. 알겠죠? 즉 0에서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까지 저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구하면 여기 구하라는 얘기는 저걸 적분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확률은 요건 거지. 그지? 네. 그러면 저렇게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 계산할 수 없어?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잖아? 네. 그럼 저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그 확률이 매우 작지만 존재할 수 있다고 해석할 거야? 아니면 존재 불가라고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즉 뭐냐면 핵의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전체 면적에서 이건 거예요. 요거 보이세요? 네. 요만큼이 전체 확률에서 요 면적 비율이라고. 그럼 이 면적 비율을 0이라고 할 거야? 아니면은 작지만 그래도 있다고 할 거야? 있다고 하지. 거죠 그래도. 존재 불가 있다고 해야지. 바로 이 회관에 저도 들어갈 수 있냐? 표현하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역시 그걸로 명확한 건 그냥 그만하면 힘들 걸수 있어야지.
이것만 명확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것만 명확한 거고요. 그래서 나온 계산 결과에 대해 사람이 이런 해석을 하겠느냐 이런 해석을 하겠느냐는 말하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나의 취향은 이쪽이에요. 왜 나의 취향은 저쪽일까요? 왜 나의 취향은 저쪽일까요? 아니 뭐 잘나오면 들어가면 되는 거지. 집중하면. 예,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뚫어버리려고. 침투가 안 들었어 너 양재. 키가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걸 더 선호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만약 전자가 원자 핵에 배치됐다고 칩시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죠? 핵하고 전자가 중성자로 융합이 돼야 되죠. 즉 양성자가 전자랑 만나면 가만히 있겠어요? 냉큼 반응하겠어요? 냉큼 반응해서 중성자가 되겠죠. 그럼 중성자가 되면 그 핵이 안정해지겠어요? 다른 핵으로 핵변환이 돼요? 핵변환이 되죠. 핵변환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자, 내 몸도 분자로 돼 있고 내 몸 안에 분자도 원자가 있죠. 거기서 수시때때로 계속 중성자가 나와야 돼. 이렇게 막 내 몸은 중성자 폭탄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아주 낮은 확률로 죽고 싶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상식적인 상황에선 보통의 원자는 안정하게 그 원자를 유지해요. 계속 중성자를 내놔요. 보통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래서 안정하게 있잖아요. 웬만하면 안정하잖아요. 핵분열이라고 하는 상황이, 핵융합이라고 하는 상황이 매우 보통의 상황이 아주 특수한 상황이에요. 아주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런 특수한 상황을 가정하고 말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는 이 표현을 선호하지만 교사들 중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를 보고 답안지에 그렇게 써요. 알겠죠? 그 표현하는 교사에 따라서 이렇게 수업하는 교사에 따라서 성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건 뭐 사실 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수업하는 교사 의견을 그대로 따라서 답을 써야 됩니다. 알겠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저 누구냐? 주황? 아니 주황이란 주황? 주황 그러면 안유진이랑 사귈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요.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 일단 옆집 서울로 가. 예, 옆집 그 아이에서 아유 이사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황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진짜로 그 아이돌이랑 만나고 싶다. 아 그래서 내가 같이 먹을까요? 아주 적절하게 만나고 싶다. 뭐 예를 들면 만나는 방법 중에 뭐 납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황이가 만약에 안유진을 납치했어. 그럼 엄마가 좋아하시겠어요? 깜짝 놀라시겠어요? 깜짝 놀라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 말고 아주 합법적이고 적절하고 좋은 방법으로 만날 확률을 높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돈으로 사버려요. 돈으로 산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연예인을 돈으로 사요? 이 사람들이 지금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미팅 해가지고 이제 손으로 이렇게 딱 아니, 할때 서윤이가 보통 평소에 말씀하실 때 굉장히 과격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고래가 포격을 하냐는 둥, 연예인을 돈으로 사라는 둥. 서윤이 너무 무서워요. 서윤이 너무 무서워요. 재밌어. 재밌어. 무서운 서윤이. 재밌어. 네. 재밌어. 네. 자, 이런 방법이 있죠. 카이스트에 가요. 어디 가라고요? 카이스트에 가요. 의사를 놔요. 카이스트에 가서 경영학과를 가요. 경영학과요. 저 누구냐? 저 주황 오케이? 아, 주황 카이스트 가고 싶진 않아요? 학원가가 대학을 만들죠. 뭐라고요? 못 가기 왜 못 가요? 준비하면 되지. 경영학과를 가요. 아니 거기에서 뭐 석사까지 거기서 카이스트에서 박사까지 되고 아니면 좀 더 뭐 마음의 여유가 되면 MBA를 해도 되죠? 무슨 말 알겠죠? 경영학 석사를 하면 되죠? NBA 누가 알겠죠? 누가라고 이랬어? 그런 다음에 주황이가 어디 취직하면 돼요? 그 회사. 바로
엔터테인먼트사로 경영 쪽으로 취업을 하면 되는 거죠. 젊은이 유망주 해가지고. 네. 근데 그때쯤 되면 안유진 할머니가 됐겠죠. 네. 그럼 대신 다른 연예인들을 바꾸면 되죠 이제. 아니 지금 우리보다 2살 많을 거야. 아 징그럽다. 2살 차이 꼬막 좀 보긴 함. 4살 차이 정도인데. 어지럽다 진짜. 주황 어때요? 주황 어때요? 차이 안 보는 거야. 4살 차이도 안 보고. 주황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뭐 그만큼 보고 안 보고 할 게 있나? 그래서 주황이가 엔터테인먼트사 이사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그때까지 기다려줬어. 그 아이돌 연예인이 결제 받으러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죠. 채우는 거죠. 유명하 너 이러면서 그때까지 안 해주면 주황 어때요? 가능성 있어 없어요? 그때까지 논란이 안 터질까? 가능성 있다니까. 온라인 터지면 더 쉬운 거 아니에요? 자 됐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 여러분 요거 핵의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하여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1s 오비탈의 성격. 됐죠? 네, 손 뭐? 어떤 거? 뭐라고? 일제로 찾을 수 있냐? 아 그래서 이때 더 모스트 프라버블 레이디어스가 더 모스트 프라버블 레이디어스의 그 조건을 얘를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요. 계산하는 거 조금 이따 보여줄 건데 그래서 계산하면 그 결과 뭐가 나오냐면 요게 나옵니다. A0가 뭐죠? 보호 반지름 이거 Z는 핵전하고요. 아시겠죠? 그럼 수소 같은 경우는 Z가 얼마예요? 1이니까 그야말로 1s 오비탈에서의 더 모스트 프라버블 레이디어스가 바로 보호 반지름이 됩니다.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A0은 이제 뭐냐면 보호 모델에서 주양자수 1대의 원자에서 핵까지 거리죠. 기억나요? 엄밀하게는 비슷합니다. 엄밀하게는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보호 모델에서의 보호 반지름과 진짜 이그젝틀리 세임은 아닌데 거의 같다고 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자, anyway. 그래서 이게 1S라고 하면 이게 이제 2S겠죠. 그렇죠? 2S? 그럼 이 2S부터 뭐가 나타나느냐? 그 유명한 노드가 나타나는데 그 노드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갔다 오세요.